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스칸디아 무스를 이용한 액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며칠 있다가 스칸디아 무스 액자 수업이 있어서 제가 미리 이제 그 샘플링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지금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우선은 재료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액자, 요거는 일반 그냥 사용하는 캔버스 액자입니다. 크기는 한 20cm, 그리고 한 30cm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의 캔버스 액자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미니 이젤이죠. 만들어 놓았을 때 요거를 여기다가 같이 이제 놓기 위한 이젤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스, 요게 바로 스칸디아 모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컨셉을 잡는 게 풍경 속이어서 약간 초록색 위주로 좀 많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요런 이제 나뭇가지, 그리고 요런 이제 조그만 나무 모양, 그리고 여러 가지 피규어인데 이게 이따가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린도 있고요. 그리고 토끼도 있고, 이거는 이제 부엉이죠. 부엉이. 그리고 작은 미니어처 집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 액자에 스칸디아 모스를 붙이려면 목공풀이 필요합니다. 목공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조그만 거 만들 때는 이 목공풀을 짜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조금 액자가 크거나 할 때는 요런 그 목공풀을 저는 여기다가 요런 데다 짜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풀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풀을 할 때는 요런 붓이 아무 붓이나 상관없어요. 붓을 이용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목공풀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그리고 글루건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글루건까지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이제 만드는 방법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칸디아 모스 같은 경우는 북유럽 지방에서 그 술록이 먹는 이끼예요. 그래서 바로 채취를 해서 요런 나뭇가지나 그런 불순물들이 조금 들어있어요. 이런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리 하기 전에 모스에 붙어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먼저 제거해주고, 그리고 바로 붙이는 게 빠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고르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나뭇가지들이,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스칸디아 모스를 이렇게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스칸디아 모스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은, 스칸디아 모스는 이끼잖아요. 바로 이렇게 채취를 한 거예요. 그 이끼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뜯어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떤 거를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확 보이는 거. 네.
요거를 예를 들을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윗부분이에요. 이렇게 몽글몽글한 데가 밑부분이고 여기가 밑에 뿌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바닥면하고 붙어 있는 면이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색깔이 좀 지저분한 색깔일 수 있어요. 여기 이쪽은 좀 그 깨끗하고 아주 몽글몽글하게 예쁜 윗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스칸디아 모스를 붙일 때 요 아랫면이 위로 올라오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랫면을 요 그 캔버스 엑사에다 붙일 때 요거를 한 요 정도 뜯어가지고 요렇게 뜯어가지고 요거를 먼저 여기 액자에다가 붙이고 예쁜 면을 그 위에 붙이면은 요렇게 붙이면은 요게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예쁜 면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항상 조금 이제 색깔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색깔을 아래쪽에 붙이고 맨 위에 부분을 위쪽에다가 붙여야 그래야 이 입체감이며 그리고 그런 예쁜 모양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멋스러운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요즘 스칸디아 모스 액자를 왜 사람들이 많이 만들고 또 많이 사기도 하는 이유는 이 스칸디아 모스 자체가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이끼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색깔은 약간 아주 조금 베이지, 조금 흐린 베이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깔인데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어떤 작품성을, 예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을, 천연 염색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기정화 기능은 우선은 얘가 습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습도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며칠 전에 제가 얘가 수업을 했을 때, 거기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난방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래서 수업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바람이 천장에서 나오는 바람이 그 따뜻한 바람이 어느 곳으로 한 곳에 되게 많이 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삭하게 말라버렸어요. 그렇다고 스칸디아 모스는 물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바삭하게 말랐을 때는 좀 습한 곳, 그 화장실이나 이런데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은 조금 습기가 자욱하죠. 그럴 때 요거를 갖다 놓으면 다시 바삭했던 게 아주 말랑말랑해져요. 직접적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 이것이 단단하게 돼서 결국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절대 물은 주는 게 아니고 얘는 딱딱해지면 그런 욕실이나 습한 곳에 갖다 놓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도 이거를 많이 놓았는데 집의 건조함으로 딱딱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그런 바람을 쐬지 않는 이상은 딱딱해지진 않는데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하다 해놨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조금 단단해진다 하면 그때는 이제 하루 정도 욕실에 갖다 놓으면 다시 포송포송하게 바뀌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습기를 밖으로 내뿜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공기정화, 그러니까 뭐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유해 물질을 또 얘가 빨아들인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벽면에다가 요걸로 완전히 뒤덮어 놓는 그런 아트도 굉장히 많은데 얘가 또 소리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기정화 때문에 회사에서도 벽면을 아예 얘로 채우거나 집에서도 벽면을 아니면은 어떤 큰 우드 액자에다가 얘를 다 이렇게 해서 집에 그냥 장식으로 그렇게 해서 걸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액자에다가 제가 그냥 조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위해서 제가 조금 화면을 이쪽으로 좀 당겨 드릴게요. 자세히 보이게. 네, 좀 자세히 보이시죠? 그러면은
우선은 저는 요렇게, 여기 밑그림 보이나요? 여기는 요거 제가 그러니까 연필로 그린 건데, 요 부분은 이제, 어떤 돌길 같은 거를 연출을 하고, 요쪽은 이제 숲을 연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이제 좀 녹색 종류로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목공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공풀을 이제 붙일 곳에다가 이렇게 그냥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할 때는 요 목공풀도 괜찮은데 큰 거 할 때는 이 풀을 바르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 붓을 이용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공풀이 바로바로 마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반만 칠해놓고 요 정도 반만 칠해놓고 먼저 붙여볼게요.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그냥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요런 모스를 조금 예쁜 부분은 조금 나중에 붙이고 조금 안 예쁜 부분부터 잘라서 그냥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풍성하게, 왜냐면 얘가 우리가 그냥 뭐 예쁘게 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아까 어떤 우리한테 주는 그 정화 기능이 있잖아요. 공기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풍성하게 많이 붙이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기능의 역할을 하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풍성하게 붙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해도 굉장히 좋은 게,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요거 모스 정리하고, 그 다음, 목공풀 칠해서, 목공풀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그냥 중간중간 조금 색깔을, 연두색도 같이 섞어가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목공풀을 조금 넉넉히 바르고 모스를 이런 지저분한 색깔 이런 거는 조금 버려주셔도 돼요. 버리고 조금 깨끗한 색깔로만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조금 더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포인트도 주고, 그리고 또 초록으로, 이쪽은 초록으로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붙이고 싶은 대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면 말고. 그래서 풀이 없으면 풀을 조금 더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집에 초록초록한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록을 많이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우리 앵무새들이 오늘은 바로 새장에 바로 넣어놨거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와서 엄청 방해를 해가지고 오늘은 처음부터 속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놓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내보내달라고 짹짹거리네요. 근데 막 이런 것들을 우리 애기들이 이런 거를 뜯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으로
그리고 요 위에다가 조금 덧칠할 때는 여기다가 목공풀을 이렇게 짜요. 이렇게 짜서 요 위에 이렇게 덧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뭉실뭉실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 벌써 다 돼 가는 거 보이죠? 한쪽 면이 벌써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목공풀 붙이고 얘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보다 반대쪽 목공풀이 여기 반대도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쪽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옆면도 우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붙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쪽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쪽 면이 완성이 됐어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리고 요 반대쪽은 조금 모양을 조금 달리하기 위해서 글루건으로 조금 요런 제가 아까 요거 나무 모양 갖고 왔잖아요. 요 나무 모양을 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글루건을 가지고 올게요. 글루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형물은 목공풀로 붙이게 되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그 글루건으로 붙이면은 안 떨어지고 금방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글루건 할 때는 항상 보호자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또 하나 붙이고, 다음은 얘는 조금 너무 크니까 조금 작은 걸로, 아니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할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글루건으로 이쪽에다가도 하나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 2개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여기다가도 이제 어떤 그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그 나무니까 조금 요거하고 좀 다르게 알록달록하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알록달록하게. 알록달록하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모스를 사용할 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요 모스는 뭐 인터넷 구매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구매해서 아이들하고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액자나 이젤 작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문방구에 팔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연필로 좀 나무나 이런 것들을 밑그림을 좀 한 요 정도로 그려주는 것도 좋죠. 그래야지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모스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이제 해놓고 이제 모스를 또 붙여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나무가 초록이지만은 않는데 그래도 초록색과 이렇게 초록색 초록이와 또 요거 좀 진한 초록이도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은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요 모스 자체가 그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얘를 조금 넉넉히 많이 붙인다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뭐 모양을 예쁘게 내야지 뭐 그런 것보다도 얘 자체가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예쁘기 때문에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붙이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멋스럽게 잘 만들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냥 툭툭 붙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조금 뒷면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목공풀을 붙이고 나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아주 잘 붙어요. 그래서 위에가 잘 안 보이네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제 또 이런 것도 연출이 됐죠. 또 나무의 모스가 그 나무 같이 좀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표현을 할까요? 다음은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제가 여기 가운데 여기 길은 이제 돌을 좀 붙일 생각이고요. 그 다음은 어떤 거를 또 표현을 해야 예쁠지 제가 나무를 했고 나무를 조금만 더 풍성하게 붙여볼까요? 전도색으로 나무가 있고 여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초록색으로 숲길이니까 나무 속에도 숲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나무 근처에도 다 풀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연두색으로 좀 숲을 표현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그냥 나무만 가리지 않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두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연두색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 모스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색깔이 완전히 풍족하게 있진 않는데 그냥 있는 거에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있는 거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아까 나무 모양이 이제 그냥 숲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나뭇가지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그냥 그렇게 멋스럽게 또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또 어떤 표현을 해줄까요? 초록이나 이런 걸로 그냥 다 덮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컨셉을 그냥 초록이로 잡을게요. 오늘은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알록달록 그 단풍 든 산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따가 여기서 이제 이런 주황이나 이런 색깔을 조금 섞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그 단풍 든 산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색깔을 조금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초록이로 다 붙이겠습니다. 초록이 위주로 예쁜 초록이가 조금 있으면 좋긴 하겠죠?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너무 초록초록하니까 우리 또 알록달록한 빨강색, 주황색을 조금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빨강, 여기도 빨강. 그래서 조금 이쪽 산에는 여긴 나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빨강과 주황을 조금 이쪽에는 조금 알록달록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반대쪽은 완전히 초록이고 이쪽은 조금 알록달록한 산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표현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도 없고 공식도 없고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저렇게 붙이면 좋겠다 해서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오늘 그냥 초록 그 숲을 좀 표현하겠다라는 컨셉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은 뭐 이제 저 이렇게 하는 그냥 느낌대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 더 남았으면 나무가 막 사라지려고 하네요. 근데 은은하게 보여요. 지금 나무가 그냥 은은하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항상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내 것만 이상해 막 이러시는데, 결국은 근데 완성하시고 나서는 그 만족도가 높으신데, 하시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왜 내 건 안 예쁘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항상 내가 하는 내 작품이 가장 멋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독창적인 거, 남하고 틀리게. 그래서 그냥 나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우선 굉장히 도톰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손으로 한 1, 2, 3, 4, 5초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조금 더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여기가 비어서 그래서 여기가 왜 비었을까요? 여기다가도 포인트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반은 초록, 반은 조금 알록달록한 색감 있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한쪽은 완전 초록이고 한쪽은 조금 알록달록한 산을 표현했고요. 이제 여기 가운데가 비었죠. 제가 여기다 이제 자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갈 넣는 것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이제 자갈밭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요런 조그만 이제 그 나무 조각이 있어요. 요걸로 여기에다가 이제 글루건을 붙여서 여기 길을 조금 얘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조금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경계선을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 조각으로 경계선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저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갈을 넣을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냥 원예수업 할 때 요걸로 이제 돌담이나 이런 징검다리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재료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모스 붙이는 것보다 얘 붙이는 시간이 더 걸리긴 해요. 그래도 마무리는 확실히 해야겠죠? 왜냐면 모스는 수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두고두고 그냥 두면 돼요. 제가 집에도 지금 모스 작품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으로 안 하고 그냥 꽃병 같은데 그냥 유리병 같은 데다 담아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가려지는 부분은 한쪽은 거의 끝이 보입니다. 네, 한쪽은 끝냈어요. 이제 다른 한쪽이 남았죠. 다른 한쪽도 많진 않으니까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풀칠 해주면 바로바로 붙이죠. 글루건 해주면 바로바로 붙이게.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카메라도 혼자 껐다 켰다 왔다 갔다 합니다. 끝이 보이고 있어요. 끝이 보입니다. 끝이. 하나만 더 붙이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어요. 하나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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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이제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자갈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 목공풀 있죠? 이 목공풀을 여기다가 발라요. 여기다가 조금 도톰하게 목공풀을 바릅니다. 때는 면봉이 있으면 좋은데, 잠깐만요. 면봉을 가져올게요. 면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는 거를 여기에, 왜냐면 이렇게 사이사이, 여기가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놓겠습니다. 사이사이에 면봉을 이용해서 조금 공간이 협소한 곳은 제가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갈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제가 원래 쓰는 그런 자갈이에요. 이 자갈을 여기에다가 이제 떨어뜨릴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목공풀이 있기 때문에 이 자갈이 그 사이사이에 묻거든요. 들어가서 이렇게 자갈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그 목공풀에 이제 자갈이 붙을 거예요. 자갈이 붙고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얘를 이렇게 안 붙은 자갈은 털어내고 이제 붙어 있는 자갈로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부족한 곳이 있을 때는 이렇게 메꿔주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들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직은, 왜냐면 그 자갈 있는 데가 아직 안 말라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다가 아니라 이제 제가 아까 피규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린도 있고 피규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규어를 또 여기다가 예쁘게 장식을 해볼게요. 말랑나 제가 이거를 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여기 보면은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여기 보면은 목공풀이 지금 붙은 자리에는 자갈이 꼼꼼하게 잘 붙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자갈은 안 붙은 자갈은 이렇게 해서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갈이 목공풀에 꼼꼼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남아져 있는 이제 동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글루건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우선은 기린이 있죠. 기린을 숲에서 살 수 있게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기린,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뜨거워요. 일하면서 진짜 많이 디는 것 같아요.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린이 떨어지지 않게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서 기린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토끼도 이쪽 풀에서 좀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도 이쪽에다가 붙여볼게요. 요 아래에서 놓을 수 있게 친구 토끼하고 같이 놓을 수 있게 이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 다음은 집은 그냥 이렇게 요쯤에다 놓으면 괜찮겠네요. 여기 숲속 안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숲속에다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행운의 상징 부엉이도 여기 나무 근처에, 나무 위에서 살 수 있게 여기 근처에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스칸디아 모스 액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됐냐, 짜자자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나요? 이렇게 지금 이쪽은 좀 울긋불긋한 그런 이제 그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쪽은 완전히 초록초록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쪽은 이렇게 미니어처로 집도 했고요. 그리고 동물들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표현을 했고요. 이쪽은 이제 우리 단풍든 산에 그 부엉이도 있고, 그렇게. 그리고 그 시냇물은 아니지만 그냥 자갈길, 집에 가는 자갈 그 길까지 만들어 놓은 오늘은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리하는 방법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스칸디아 모스는 물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절대 주면 안 되고, 이게 항상 이렇게 촉촉한데, 만약에 우리 집이 너무 건조해서 이게 조금 단단해졌으면 욕실, 우리가 샤워하고 나면 욕실이 이제 습하잖아요. 그럴 때 하루 정도 갖다 놓으면 다시 얘네가 습기를 먹어서 뽀송뽀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칸디아 모스 액자 만드는 작품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